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쉬의 옹윤환입니다. 자, 오늘은 중도 귀국한 학생들이 어떤 시점에 어떻게 보면 몇 학년 몇 학기까지 해외 학교에서 마무리하고 그냥 한국에 들어가서 몇 학년 몇 학기로 편입해서 이제 복학하느냐 하는 그 시점에 따라 가지고 재외국민 특별전형, 특히 3년 특례겠죠. 3년 특례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시기별로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전에도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중도 귀국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학교에 우리 또 대학 입시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게 고등학교 기간 중 성적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학교에서 다니는 기간이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보통 고1까지 마친다거나 아무튼 일부만 재학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또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기간만을 보통은 이제 1기학기에서 길어도 보통은 뭐 한 3, 4기학기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쪽 다 내신 성적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 거죠. 일부를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짜집게 한 표현은 그렇지만 조합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히 해외 국제학교하고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커리큘럼도 틀리고 공부해야 되는 과목도 틀리고 시험 보는 방식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준비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이런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도 귀국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학교에서 끝까지 고3까지 마치고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촬영했던 영상하고도 뭐 비슷한 내용도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시기별로 해서 조금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기에 대해서 아주 한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너무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긴 또 시간 관계에서 어렵기 때문에 시기별로 나누되 좀 간략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일단 본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중도 귀국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 학교에서 이 첫 학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학년 1학기로 들어간다, 2학년 2학기로 들어간다. 아무튼 국내 학교에 편입해서 복학한 이후의 첫 학기는 보통 아무래도 성적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이 한국 학교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공부하는 방식과 틀린 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일정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학교에서 성적이 아주 좋았던 친구들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들어갔지만 한국에 복학한 다음에 그 학교에 첫 학기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충분히 이를 감안해서 학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복귀 후 고등학교 첫 학기는 일종의 적응 기간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대학에서도 감안하고 평가를 진행한다는 부분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 보통 고3 1학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원서 접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8일부터죠. 그러면 7월 둘째 주 정도에 보통 이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국내 고등학교의 고3 1학기에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가 작성이 완료되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출한 서류에는 고2 2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만 표기가 돼서 이 내용이 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7월 초에 원서 접수하는 그 재외국민 특별전형에는 국내 고등학교의 고3 1학기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좀 서류 전형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특히 최상위권 대학, 연고대, 그 중에서도 연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는 이미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의 좀 더 학교 실력 성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해서 말 그대로 뭐냐면 학생의 이제 고3 1학기 국내 학교 고3 1학기에 학생부가 작성이 완료됐을 거니까 그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라 라고 해서 그 내용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아마 이런 케이스는 상위권 대학들로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학생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 학교 들어왔는데 성적을 너무 잘 받았어요. 국내 학교 성적에도 내가 막강한 적응력을 보여줘서 그럴 경우에 그러면 내가 고3 1학기 중간시험까지 잘 봤는데 이 내용을 조금 입시에 반영하고 싶다 할 때는 그럴 때는 어차피 우리 학교생활기록부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다 출력본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내가 고3 1학기 내신 성적을 잘 받은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걸 학교에 얘기하면 페이퍼로 요 중간고사 성적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국내 고등학교들이 발행해 줍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서 내가 고3 1학기 중간시험 너무 잘 봤다. 이 내용을 갖다가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부분. 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국 시점에 따른 중도 귀국 입시 대비 전략 이 부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 있을 것 같은데요. 10학년을 마치고 보통 이제 3년등의 그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학교 재학기간 중에 고1 여기서 고1은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학교는 9학년부터가 하이스쿨인데요. 9학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할 때 그 부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 학교의 그 자격 조건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그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3기학년을 보통 이제 우리 국내학교에서 봤을 때는 대학에서 그 심사할 때는 해외 학교의 마지막 그러니까 초중고의 12년이든 11년이든 13년이든 그 마지막 3기학년을 고교과정이라 평가합니다. 그러면 12학년제 같으면 10, 11, 12가 고등학교 조교과정에 해당하겠죠. 13학년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11학년부터 13학년간 2월 11부터 2월 13까지가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한다 해서 보통 이제 보면 고1까지 딱 마치고 그러니까 12학년제에서는 G10까지 마치고 그 다음 13학년제 학교에서는 Y11까지 마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육한 다음에 고2학기로 편입하는 케이스 이 중도교육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 학교에서의 내신 성적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1 과정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고등학교 내신 성적평가를 반영할 때 사실 마지막 2학년 성적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IB 같은 경우에도 IB DP를 마지막 2년 동안 하죠. A레벨도 마찬가지고 AP도 일반적으로 해외 학교에서 보통 그 학교에서 권장하는 게 11학년, 12학년 때 AP 성적을 tab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하는 그 기간이 고등학교 마지막 2년 이 성적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고1 때의 내신 성적이 변별력이 크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국내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내 학교 첫 학기 고1 학기 성적과 고1 2학기 성적을 그 적응 기간이라 빼버린다 한다면 사실상 이 학생의 학교 내신 성적을 평가하는 부분은 국내 학교에서의 특히 고2 1년 동안의 성적이 굉장히 큰 변별력을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과거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고1까지밖에 못하고 다 보니까 인증 성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서류평가에 자신이 없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다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필답 전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게 과거에는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필답 전형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폐지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어떻게 필답 전형 학교 중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부터는 문과는 국어, 이과는 수학 한 과목밖에 안 봅니다. 이게 과거에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가 이게 필답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서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트랙을 그대로 밟았거든요. 왠지 제가 봤을 땐 경희대도 앞서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가 했던 것처럼 아마 왠지 이번엔 거도기적으로 필답 과목을 한 과목 남겨놨지만 결국에 또 서류평가로 서류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아래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동국대학교 내년부터 이제 서류평가로 학생을 선발하죠. 그리고 쭉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 대학 중에서 수도권 대학 중에 단국대학교도 이제 내년에는 필답 전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빠른 속도로 서류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형태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럼 필답을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졌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서류 전형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이 케이스 해외 학교에서 성적보다는 국내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국내 학교 내신 성적 관리하는데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걸 준비하냐 딴 것보다도
디테일한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과를 지원한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국내학교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해외학교 재학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국내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을 해서 충분히 해서 들어가서 특히 수학에 있어가지고 내신 성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실력을 좀 극대화해서 아무래도 이제 SAT, AP 시험은 국내 학교에 와서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성적을 이제 제출, 특히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만 갖고 다 해결이 또 안 돼요. 거기에 SAT나 AP 성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을 잘 보려고 그러면 영어 실력이 충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딴 것보다도 해외 학교에 있는 남은 자녀 기간 동안 영어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건 어떻게 단순히 말하기, 듣기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보케블러리, 학습을 조금 꼼꼼하게 집중적으로 해서 국내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국내에 있는 기간 동안 SAT, AP 시험을 보는데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설명이 제일 깁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겹친 내용들은 뒤에 좀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 내용 보시다가 조금 궁금한데 하면 앞에 내용을 제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으시면 앞에 내용을 농담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10학년을 마치고 이제 고2 학기 가는 경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해외에 나간 중에 그 한 학기를 내려서 학년을 내려서 중복이수한 학기가 한 학기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 귀국하는 상황에서는 물론 지금 이제 연령 제한이 이제 학년당 연령 그 기준 학년이 폐지했다고 들었어요. 국내 학교가. 아무튼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학기 앞에 중복했으니까 한 학기를 중복했으니까 연령상 봤을 때 한 학기를 건너뛰게 되겠죠. 한 학년을. 그러면 이제 고2 학기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앞에 하고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돼버리죠. 국내 고등학교 인생 성적은 고2 2학기 복학한 첫 학기잖아요. 적응의 과정이다. 물론 잘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망쳐가지고 막 내신이 막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막 6등급, 7등급, 8등급 막 그냥 갑자기 성적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건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빠지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그 적응기간 고2 2학기 고3 1학기는 학생부 완성 전. 그럼 어떻게 국내 학교의 내신 성적은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변별력이 아주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히려 국내 학교 내신 자신 없었는데 잘 된 거 아니냐?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 성적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1 비중이 좀 작은 10학년 1년 성적하고 국내 학교에서도 내신 성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출하는 게 고2 1학기밖에 없잖아요. 2학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3기학기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경우는 어떤 학교에서도 내신 성적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의 내신 성적을 제출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평가에 있어가지고 좀 뭐랄까 이게 무조건 불리하다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좀 분량이 볼륨이 작잖아요. 또 학생한테 교내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어떤 그런 진로 적합성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국내 학교에서 내신 성적의 부담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국내 학교 내신 성적의 비중은 작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경우는 영어 인증 시험 성적을 포인트로 해서 거기 성적을 만드는데 핵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SAT, AP, 토플 시험 성적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의 장점, 대학에 보일 학생의 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 아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선호들이 되겠죠. 자, 보통 얘기할 때 이 부분에서 다음 수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가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냐면 국내 학교 들어와서 내신 성적 안 좋으면 SAT 입형은 좋아봐야 의미 없다 하더라 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위권 내가 특히 연대, 고대,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공대 정도의 인기 있는 상위권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요, 내신 성적만으로 안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학교 내신 성적도 관리를 충분히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SAT, AP 성적까지 제출해야지 안정적인 합격을 보장하거든요. 그럼 모든 학생이 그럴 수 있나요? 모든 학생이 그랬다면 그 학생 전부야 최하위권 대학 가겠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학교 내신 성적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양호하거나 아니면 국내 학교에서 내가 국내 학교의 준비는 거의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꼭 고등학교 수학을 한국 고등학교 수학을 잘해야지 꼭 그걸 반드시 준비해야지 대학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걸 잘못한다고 해서 그게 대학에서 봤을 때 이 친구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SAT나 AP와 같은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 있죠. 이 부분이 뛰어나거나 이 양쪽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최상위권이고 가해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특화시키는 거예요. 제일 피해야 되는 건 죽도밥도 아닌 경우. 학교 내인 성적도 별로고 그다음 SAT, AP 성적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런 케이스는 정말 이게 최악이고요. 어느 한쪽을 특화시키는 겁니다. 국내 학교의 내신 성적 관리하는데 자신이 있으면 내신 성적을 그쪽에 포인트를 두는 거고요. 실제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학습 능력이 되게 좋아서 아니면 국내 학교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복학하자마자 정말 심지어 전교 1등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학교 내신 성적, 국내 학교,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관리가 좀 더 내가 좀 그쪽이 맞다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고 아무래도 국내 학교 공부는 내가 너무 자신이 없다. 정이 안 돼 있다. 특히 해학교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는 아무래도 그쪽이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 내신 성적 부분은 그 경우에는 SAT, AP, 덧붙여 토플 뭐 아니면 제2외국어 해당 지역에서 공부했던 중국인 학생이라면 HSK 같은 시험들 이런 성적을 극대화시켜서 이 부분으로 이걸 어필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런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케이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0학년 1학기를 마치고 고2 1학기를 편입하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저는 중도교육하는 케이스는 가능하면 가급적 해외학교에서 최대한 오래 공부하고 국내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짧게 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그 이유 중에 특히 딴 것보다도 뭐냐면 국내 학교 내신 성적이 입시에 반영될 수 있는 비중을 줄인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해외 학교에서 내가 SAT나 AP 성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확보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막상 중소기고 미리 하신 분도 알겠지만 우리 아이는 SAT, AP 중심으로 대학 갈 거기 때문에 국내학교 내신 성적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거기에 공부할 때 학습량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SAT, AP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거 어른들 생각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요 정작 그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남들 학교 갔는데 전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만 내신 공부에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다른 거? 이게 애매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선생님들한테 그때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또 학교 가서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국내 귀국하고 나면 학교 내신 성적 관리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히 고3 이전까지는 매몰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SAT, AP 성적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실현한다거나 이게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솔직히 이런 부분이 막상 내가 실천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 입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 AP 성적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해외학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보면 국내 해외학교의 내신 성적이 이제 10학년 1학기까지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신 성적에 포인트를 둘 경우라고 한다면 고2 학기 내신 성적을 좀 잘 관리해서 1학년, 2학년 고2 내신 성적이 좀 전체적으로 잘 나온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좋았을 때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주위권 대학 서류 전형에 일반 학과들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SAT, IP의 그 트랙으로 거의 포인트를 줘야 한다 그러면 귀국 전에 SAT 성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해외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이 되잖아요.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국내 학교에서 국내에 들어와서도 AP 시험 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너무 빡센가요? 아니면 귀국 전일 수도 있죠. 그 해외학교인데 해외학교에 보통 10학년 1학기 마친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 고2 학기 약간 애매하네요. 이게 학교마다 좀 틀릴 것 같은데 아무튼 바로 SAT 성적을 해외학교 다니는 동안 최대한 성적 확보하고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5월, 6월에 진행될 AP, SAT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그걸 준비를 충분히 하고 와서 귀국해서 SAT, AP 성적 시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2 2학기 한국학교 내신 과정을 준비하는 이 형태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는요. 11학년 1학기까지만 해외학교에서 마치고 바로 국내 학교에서 고3 1학기를 편입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특히 국내 학교에서 고3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고3으로는 편입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편입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개별 학교 학교장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3 1학기 편입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 만약 이런 케이스라면 먼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 아니면 내가 우리 자녀가 진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에 미리 좀 일찍 연락하셔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내 귀국해서 귀하의 학교에 고3 1학기로 편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걸 허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하고 해외 학교하고 학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연령이 한 살 동일 학년들에 비해서 내 친구들은 이제 고3 되는데 나는 그냥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내 친구들이, 내 또래 아이들이 재수할 때, 대학교 1학년일 때, 그때 내가 이제 또 이제 입시를 치른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생각보다 크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좀 많아요. 저는 뭐 여담이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12학년 1학기까지만 마치고 국내 학교를 가서 고3 1학기에 편입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단 당연히 국내 학교의 내신 성적은 거의 반영이 안 되겠죠. 거의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뭐에 집중하는 게 좋냐? 당연히 SAT, AP 성적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죠. 자꾸 제가 SAT, AP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IB나 A레벨은 최종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까지 해야 됩니다. A레벨은 물론 이제 국내에서 그 별도의 시험을 통해서 성적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솔직히 절차도 복잡하고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아니 물론 A레벨 같은 경우는 학생 성적이 좋으면 일찍 끝내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물론 학생이 어떻게 보면 학업 능력이 좋아서 학교에서 미리 이제 이 친구는 이 정도면 학년을 낮춰서 이제 월반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밑에 이미 10학년 때 A레벨 성적을 마무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A레벨 성적을 제출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고3 때 끝나는 고3 마지막 기 졸업 직전에 IB 파이널 시험이나 A레벨 파이널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들은 이 성적을 제출할 수가 없죠. 당연히 시험 안 봤으니까. 그럼 IGCSE 성적 변별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학교 내신 성적, 역시 학교에서 자체로 주는 내신 성적 평가 프로젝트 결과 사실상 중도교육해서 국내 학교에 졸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도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AT, AP 성적을 취직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 전 SAT, AP 성적을 최대 확보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 경우도 직후에 5월에, 그러니까 고3 1학기 들어와서 바로 이제 5월에 시험, 5월에 보면 이제 3월에 고3 1학기 시작하면 두 달 뒤에 SAT, AP 시험 있죠? 이 시험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가지고 말 같은 경우면 심플합니다. SAT, AP, 뭐 필요하다면 토플, 여러 가지 잉글리시 시험들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 경우를 제가 약간 추천드리지 않는 거는요. 이렇게 되면 대학은 좀 일찍 들어갈지 몰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 SAT나 AP 성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져요. 그렇잖아요. 3학기 남들은 해외학교 졸업하는 친구는 정말 3년 동안 준비해서 시험 보는 시험들을 3학기, 그러니까 딱 절반 50% 3개 학기만 가지고 물론 공부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2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짧은 시간 동안 이 성적을 만들어야 되는 타이트한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 보면 보통 어떤 생각 좀 많이 하시냐면 8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SAT 시험을 특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아이 영어 잘하니까 SAT 빨리 끝내놓고, 제가 많이 듣는 말인데 빨리 끝내놓고 정말 뛰어난 아이들 빼고는요 빨리 끝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결국 12학년 마지막 시험까지, 마지막 5월에 있는 시험까지 빨라도 그 직전에 있는 11월, 12월 시험까지 SAT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다 한번 알아보세요. 무조건 그렇게 될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5월, 6월 마지막 시험까지도 보게 됩니다. 5월 시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게 주어진다. 한마디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짧아진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재국민특별전형에서는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 재수할 때 내가 재수하면서 그냥 그때 성적 잘 받아가지고 SAT, AP 성적 시험 봐서 보면 되지 않긴 하는데, 대부분 대학들은 아예 제출조차 할 수가 없고요. 제출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취직가 성적에 대해서는 변별력을 굉장히 낮게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꼭 무조건 대학을 일찍 가는 게 꼭 무조건 플러스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게 대학은 1년 일찍 갈지 몰라도 남들과 비슷한 학년에 맞춘다 할지 몰라도 대학 입시, 재능 및 특별전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은 그만큼 짧아진다는 것을 미리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11학년에 해외학교에서 온전히 마치고 국내학교에 고2 2학기를 편입하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중도 이륙한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2 2학기에는 아까 오늘 영상 초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학기는 적응 과정이라 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적이 좀 낮다더라도 좀 가만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또 고3 1학기는 성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데 대한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반면에 무엇보다도 해외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고1, 고2 했기 때문에 해외학교의 내신 성적만 잘 갖추어 놓고 있다고 한다면, 특히 보면 특히 중위권대학 일반학교 할 경우에는 이 내신 성적이 우수하면 이 부분 가지고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인류형 성적이 뒷받침돼야 된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으면 내신의 완성도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해외학교에서 고1, 고2를 보냈기 때문에 그 학생이 해외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AP 과목의 숫자나 SAT 성적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더 많이 확보가 되는 거고, 국내 학교에서의 어떤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온전히 SAT, AP 성적을 만드는데 좀 포인트를 두고 집중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해학교 재학 기간 중에 취득한 AP 성적만, SAT 성적만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AP를 1년 동안 볼 수 있는 과목의 숫자가 제한이 돼 있죠. 왜냐면 특히 날짜 같은 경우도 AP 시험이 전부 다 쪼개가지고 모든 과목을 1일, 2일, 3일, 4일 막 나눠서 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겹치는 과목들도 있고 일정이. 아무튼 그리고 학생이 준비하는 거에도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외학교에서 1년 동안만 고등학교 과정이 주어질 경우에 보다는 해외학교에서 2년 동안의 재학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AP 성적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많은 거고, SAT 응시에도 여러 번 볼 수 있는 거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긴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재능 및 특별전형에서 서류평가를 서류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추천드린다고 무조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무엇보다도 해외 국제학교의 등록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이 원한다고 부모님이 원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지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아무튼 이와 같은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케이스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순서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요. 일단 넣습니다. 뭐냐? 이 케이스입니다. 11학년을 마치고 고3 2학기로 편입하는 경우인데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3 2학기를 편입하면 고3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학번의 학생들이 어차피 국내 학교에 고3 2학기로 이제 편입하는 거니까 여름에 7월에 대학 입시를 보고 재능 및 특별전 원서합수에서 전형을 치르고 합격한 대학을 정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국내 학교에 고3 2학기 끝난 다음에 바로 졸업한 직후에 3월에 국내 대학에 입학할 거다라고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잖아요. 만약에 순수하게 고3 2학기로 편입하는 경우라면, 자, 7월 원서합수하는 기간 시점으로 볼게요. 원서합수하는 시점에서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가요? 졸업할 거니까. 근데 그거는 문서로 증명이 되나요? 입증이 안 되죠. 이 학생은 서류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상으로 보여진 거는 해외학교에서 국내학교 고2에 해당하는 11학년까지만 마친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입학도 안 편입도 안 한 학교에서
이 친구 우리 학교 앞으로 입학해가지고 앞으로 졸업할 거다 하고 미리 그런 법적 효력가 질 수 있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발행해 줄 수 있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케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면 여러분들 그 3년 등의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외학교 재학 기간 3년만 충족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내와 국외 포함해서 초중고 12학년, 12기학년, 24기학기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그 조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필수서류입니다. 이게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에 입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고등학교 신분에서 갑자기 3월에 대학에 입학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약간 이제 덧붙이면 뭐 일본 같이 몇 개 국가들은 뭐 졸업을 좀 늦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합니다. 입시용만 보시면 알 수 있고요. 하여튼 일반적인 경우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그냥 뭐 그래 뭐 고등학교 2학년 해외학교에서 10학년 마치고 국내학교 와서 그냥 고3 2학기 마무리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이후에 7월에 어떻게 보면 재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학 원서 접수하고 대학 입학 전형을 치르겠다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국내 귀국하자마자 입시를 치르고자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반드시 고3 1학기 중에 도중에 편입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입이 되어 있어야지 그 학교에서 새로 소속된 학교에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우리 제외한국학교들처럼 이 학생이 졸업 예정자다. 졸업 예정 아니면 국내 학교인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치른 것처럼 졸업 예정자라는 것을 확인받아서 대학 입시 지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3 1학기 도중에 편입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등학교가 이걸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알아보는 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불가피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별로 권해드리는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보면 이게 이제 보면 해외학교 예정적 비중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0학년 마치고 바로 이제 입시를 치고 할 경우에는 이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보면 입시 전에 SAT, AP 성적을 확보하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럴 수 있어요. 앞에도 뭐 앞에 유리하다고 한 케이스가 잠깐 돌려볼까요? 앞에 유리한 케이스가 여기 아니고요. 요겁니다. 예. 앞에 케이스가 12학년 마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고 2학기 편입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케이스는 해외학교에서 2학년 고등학교를 다녔고 돌아와서 또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국내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서. 근데 마지막에 이 케이스는 뭐죠? 없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렇게 고3 1학기 중간에 편입해가지고 바로 7월에 입시를 치른다면 해외학교에서 고1, 2 준비한 게 끝나는 거죠.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입시를 준비하는데 시간적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무리하게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입시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불리한 봤을 때는 그렇게 유리하다라고 보기보다는 불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마지막에 보였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혹시 일부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7월에 이제 입시를 치른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부터 정말 반년 동안 오로지 입시만 준비해서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이제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필답 시험의 경우에는 관계가 없죠. 당연히 필답은 뭐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서류 전형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경우에는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인지능 성적은 입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활동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허용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어떤 그러한 인증시험 성적들은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어떤 약간 서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인증시험 성적을 업데이트하겠다는 계획은 그렇게 아주 바람직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부분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 상황마다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영상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까도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워낙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막 괜히 헷갈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칼로 물을 베듯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서류평가 같은 경우, 특히 재국민특별전형에서 서류평가는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면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가지고 설명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저를 뺀 나머지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저하고 틀릴 수도 있고요. 설명의 관점도 틀릴 수도 있고 내용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아무튼 제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중도기관은 무수한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남들의 어떤 결론이란 거 없겠지만 어쨌거나 남들 정리했던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입국 시기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중도기업 관련해서는 워낙 어려운 부분이고 고민이 많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아마 설명을 드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측면에서 내용들 가지고 아마 설명을 드리는 또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중도기국 입국 시기별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내용, 여러분들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데 특히 중도기국 때문에 머리가 아픈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